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YTN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소기업이 힘이다와 YTN 국민신문고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작 화면에 그 CSI 시작하듯이 범죄와 관련된 듯한 막 그런 화면 구성이 막 쫙 되면서 그 IT 기업을 소개하는 거는 제가 보기 조금 그거보다는 IT 기업적인 어떤 화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IBK 은행이 후원을 하지만 IBK 카드가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그런 감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은행의 카드가 좀 길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들었고, 또 피해자 인터뷰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보면 정면 얼굴을 하면서 거길 막 모자이크 처리를 하니까 화면 전체가 모자이크 처리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걸 이렇게 옆모습을 좀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 그다음에 조정일 대표와의 인터뷰 시 자막에 나오는 글이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막의 글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얼굴 표정과 이렇게 맞춰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신문고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아주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고 깊이가 있어서 아주 저는 만족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연 정책에 대한 시대적인 설명 같은 게 아주 적절했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취재를 하면서 변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정말 좋았고, 저는 그 과학한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상암동에서 재떨이를 이렇게 놓고 실험하고 재떨이가 없었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설득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흡연 부스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변화가 생기는 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언어 중에 조금 어려웠던 게 협연권, 그러니까 금연권, 협연권 하는데 그 말은 조금 어려워서 조금 쉬운 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제 당국자의 보건부 실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연결한 점은 정말 좋은 시도지만 질문과 답변 모두 너무 원론적이고 시간도 너무 짧아서 형식적으로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형식뿐만 아니라 진행 방식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일일 MC를 초대하고 출연료는 진행자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한다라는 재능 기부 방식 무척 주목할 만했고요. 프로그램 말미에 이번 진행자가 기부를 지정한 단체도 소개해줘서 좋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은 도입부나 중간에도 몇 차례 강조해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민원과 규제 해결을 위해 두드리는 국민신문고이니만큼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흡연구역 없는 금연 정책인데요. 담배꽁초 투기가 문제인 건지 흡연구역 부족이 문제인 건지 초점이 불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연 정책의 현 주소를 집중 보도한다라고 내세웠지만 자칫 흡연구역만 설치해주면 담배꽁초 투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다 심층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신문고에서 매주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흡연구역 설치가 지자체의 몫이라면 지자체의 입장도 들어야 하는데 정작 그 내용은 전달에 미흡했고요. 담배값을 인상하고도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서 담배꽁초 투기만 확대된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게도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등 핵심적인 내용이 희미하게 다루어졌다는 생각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재미와 정보를 추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내용적으로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된 듯합니다. 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당한 국민이 왕이나 정부에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이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 관리가 직접 출연하여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책임자가 직접 출연하지 않고 전화 인터뷰만을 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발언을 결국 얻어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본다면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청 책임 공무원을 함께 출연시켜서 어떤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 다음 회차에서라도 꼭 추적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성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가 쓰레기통이 있으면 당연히 외부에 꽁초를 적게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에서 다루기에는 좀 평이한 주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관계자를 직접 출연시켜서 국민들이 억울한 사연, 정말 고쳐졌으면 하는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창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내용 중에서 조금 지적을 좀 드리면 환경미화원이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이라고 하면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쓰레기를 치운다고 했는데 새벽에는 한 번에 3시간 일하는데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는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기자가 흡연자와 인터뷰할 때 무의식적으로 중간중간에 상대방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응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건 듣기가 좀 거슬렸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네네 정도로 대답을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신문고는 먼저 말씀하신 위원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코너, 현장 중계차, 시청자 전화 연결, 정말 그 제작 스태프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를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발로 뛰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일본 도쿄에 갔을 때 그 일본 사람이 그 주택가에서 담배꽁초를 막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도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제가 대학원 유학할 때 한국에서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게 사소한 거지만 이 외국인들이 별걸 다 체크하고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하던 차에 이런 프로그램 해주셔서 더 재밌게 봤습니다. 또 특히 그 소외계층 어린이를 모아서 야구 지도하는 멘토리 야구단 영상은 스토리, 영상, 인터뷰 정말 훌륭했습니다. 좀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는 역시 그 시청자와의 양방향 소통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프로그램이 이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시청률이 좀 낮더라도 없애지 마시고 좀 끈질기게 더 나은 우리 한국을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 계속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 다 있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카드 범죄 피해자 인터뷰가 거기 나오는데요. 듣기에는 인위적인 인터뷰가 아니냐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청자가 인위적인 인터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제작진이 한번 그 6회분 3분 26초경에 나오는 인터뷰 한번 보시면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강소기업이 힘이다 프로그램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스마트 카드의 보안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본래 이런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낮습니다만은 그런대로 그 시청자의 관심을 모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도 특집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영상을 얼마나 잘 구성했는지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화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이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포착을 해야 하고 또 다양한 화면 구성이 있어야만이 1시간 가까운 특집을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집 영상을 무난했지만은 IT 회사의 그림답게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영상 구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개그맨을 활용한 탐방 프로 형식을 도입한 것은 나름대로 무거운 아이템을 조금 가볍게 재미있게 한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 개그맨이 중간 브릿지 역할은 잘했지만은 IT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듯 보여서 프로그램의 신뢰감이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 설명은 충실했지만은 콘티가 제대로 흐름에 맞지 않아서 내용이 단절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처음 현황 설명에 이어서 각 부서 탐방, 카드 발급 과정을 설명한 뒤에 회사 사장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 또다시 해외 사업부의 업무를 설명하게 되고 직원과의 만남 그리고 전문가 조언 이어서 클로징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카드 발급 다음에
해외사업부, 전문가 조언, 그리고 직원과의 만남을 모두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코너로 사장 인터뷰가 들어갔으면 생각이 됩니다. 그 앞부분에 회사 전략 업무 등을 모두 설명하고 직원들의 그 할 말을 들은 다음에 사장 인터뷰를 했으면은 직원들의 그 요구사항에 대한 사장의 반응도 들을 수 있고 이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증을 주는 그 도입 인트로와 일일 MC 소개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신문고 현장 출동은 혐연권과 흡연권의 조화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를 잘 드러내는 리포트였다고 봅니다. 실시간 문자 참여 자막은 여론 파악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발상이고 참여도 매우 활발해서 프로그램의 활기를 불어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500명 여론조사와 전화 연결, 중계차 연결 등 구성은 다양하고 성의 있는 연출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상을 높여주었습니다. 길거리 흡연 장소 설치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화 연결 등으로 상당 시간 할애했으나 지나친 시간 할애로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설치 주체가 건물주와 지자체인 점, 비용이 2천만 원으로 고비용인 점, 이런 그 문제점과 문제에 대한 대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흡연구역과 재떨이 마련 후에 버려지는 꽁초가 현저히 줄었다는 리포트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리포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배꽁초를 재활용해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정보로 현실성이 부족한 듯했습니다. 중계차 연결은 메시지 중복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이 요식적이었습니다. 관계부처 관련자, 보건복지부 관료 전화 연결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메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뭐 균형이 잘 잡혔다고 보는데 몇 가지 좀 더 큰 기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기업이 너무 잘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결과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처럼 보였습니다. 기술도 아주 좋고 매출액도 지금 굉장하고 이들의 직장인들의 만족도도 높고 복지도 좋고 굉장히 사실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기업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와 더불어 탁월한 기술 혁신을 이루려면 새로운 그 경영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게 그 경영 혁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 성과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직 문화, 인사 정책 이런 어떤 그 250억의 적자를 딛고 일어서면서 또 직원들의 많은 숫자를 퇴출시키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리더십 또 그 과정의 진솔한 경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장 대표 말뿐이 아니라 그 과정에 분명히 또 같이 한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 인터뷰도 좀 아쉬웠고요. 이 회사는 뭐 그 대표하고 젊은 직원만 있는 회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좀 경영 측면, 제가 또 리더십을 하는 사람이라 더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 성공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쉬웠고요. 배우고 싶었습니다.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 공이 헌법상 행복, 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권으로 보장될 수 있지만 양기본권이 충돌될 시에는 생명권과 건강권까지 연결되는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거론하였으면 바람직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국가가 흡연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 폐해가 국민 건강과 경제 환경 문제까지 이르는 등
공공복리와 관계되므로 헌법상 허용되는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차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봅니다. 또 매주 새로운 MC의 출연과 재능 기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매주 다양한 MC를 출연시켜 각 MC마다 개성을 발휘하여 방송을 진행시키며 MC 재능 기부로 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방송에서 소개한 대로 세계 최초의 신선한 시도로 봅니다. 다만 기부하는 단체인 멘토리 어린이 야구단을 긴 시간 동안 소개하였는데 신문고는 원래 조선시대 백성들의 억울함을 임금에게 직소하는 제도로서 시청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이미지가 있는 YTN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양한 여론과 규제 해결을 위한 문제 제기와 해결하는 과정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지켜볼 것인데 기부단체에 대한 긴 소개는 국민신고의 프로그램 이미지와 관련해서 목적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므로 좀 간단한 소개와 당일 출연 MC가 기부 정서를 정리하는 장면만 방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히든 챔피언 이런 기업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독일인데 저는 독일의 많은 기업을 가봤습니다. 지금도 매년 여름에 한 번씩 가봅니다. 보면은 대표적인 특징이 결국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R&D에 이렇게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혁신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또 계속 심지어 대를 이어가면서 한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역 경제와 지역 취업,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되고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거든. 이번에 소개한 그 코나아이도 상당히 비슷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처음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그런 쪽에 그 다음에 또 이게 첨단 IT 기업이기 때문에 소개하거나 이렇게 설명할 때도 좀 더 그래픽 같은 거를 좀 활용해서 하면은 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예를 들면은 방글라데시에 이렇게 같이 연구소를 만들었으면 과연 장단점은 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언론전과 애로사항 오히려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 해외 시장은 어떻게 좀 개척했는가 정말로 기술 개발 같은 것도 어떤 과정과 어려움을 거쳐서 어떤 실패를 딛고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초점을 맞춰주면은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민신문고와 뉴스앤 이슈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요즘 부쩍 소통을 화두로 하는 방송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들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 또 공개 방송에 온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방송을 이끌어가는 토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보면서 요즘 시청자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방송에 참여하며 자신을 표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YTN에도 시청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는 방송 국민신문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지난달에 첫 방송을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방송이지만 본 방송을 통한 사회적 방향도 있었는데요. 첫 해 방송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2줄서기 캠페인에 대한 승객들의 혼란을 보도한 후 국민안전처가 팀을 꾸려 캠페인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한 그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사 프로그램이 가지는 방송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담배 꽁초와의 전쟁, 거리는 대형 재떨이라는 제목으로 거리의 담배 꽁초 쓰레기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은 신문고 현장 출동으로 시작으로 일일 MC와 국민신문고 기자, 그리고 글로벌 평가단 이렇게 한 명의 진행자와 두 명의 패널이 출연해 본격적으로 이어갔습니다. MC의 능숙한 진행으로 신문고 기자는 문제에 대한 취재와 설명, 실험한 내용 등을 알려주었고 외국인인 글로벌 평가단은 주제에 대한 본인 나라의 상황을 알려주어 다른 나라의 상황을 듣고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패널의 구성도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뒤이어 영상을 통해 흡연자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많은 담배꽁초 쓰레기 모습과 이를 수거하기 위해 하루 3번 청소하는 미화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담배꽁초 쓰레기의 비율이 거의 반반에 가깝다고 하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담배꽁초가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은 금연구역이 늘어나 이를 피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고 마땅히 버릴 곳이 없자 아무데나 버리게 된 것이 담배꽁초 쓰레기가 많아진 원인이라고 말하며 실외 흡연구역 확대의 찬반을 미리 조사한 설문 결과를 시청자 센터의 가상 스튜디오를 통해 한눈에 보기 좋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뒤이어 고치고 바꾸고라는 코너를 통해서는 과속 방지턱에 대한 문제점과 시공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많이 알려지지 않은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 서비스를 소개해 유용한 정보까지 더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조금 다른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문자를 보내기 위한 100원의 유료 문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문자는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서도 문자 투표를 받을 때 정보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시청자들의 마음이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 방송 참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1일 MC처럼 그 수익금을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면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의 호응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힘차게 출발한 국민신문고, 앞으로도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방송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앤이슈 2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스앤이슈는 낮 12시에서 1시에 방송하는 1부에 이어서 1시부터 2시 사이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3일 뉴스에서 눈에 띄인 것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책인 만큼 많은 이목이 쏠렸던 발표였고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이에 뉴스앤이슈 2부에서는 달라지는 가계대출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어 좋았습니다. 앵커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부동산 전문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주요 특징과 대출자들이 받을 영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뉴스 방송의 첫 화면에서 가계빚 1100조 육박이라는 자막 중 빚의 지읒을 치읒으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가 눈에 띄었는데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앤 이슈, 앞으로도 유익하고 깊이 있는 뉴스로 시청자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